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또 한 번 더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나스닥이 0.34%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연일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장, 미국장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2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죠.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지난 10월 31일 이렇게 음봉 만들었던 거 그런 거와 비슷한 또 음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또 하회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 나스닥이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고점에서 얘네들도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오르지 못하다가 하락 조정을 보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2900선 이런 부분까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이 세계 어느 나라 장망보다도 더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오늘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9만원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얘가 시초가가 공모가의 따블이었죠. 18만원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40%, 50% 시초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얘네가 예상보다 훨씬 고점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 18만원에 시작하자마자 23만원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슈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저는 17만 5천 원에 완타를 매수를 했고요. 얘가 만약에 한 14, 5만 원대에 시초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을 해 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까지 아침에 이렇게 출렁거렸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큰 물량을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공모가 대비 이렇게 100%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그렇게 크게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한 100주 정도만 완타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한 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수급을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적중을 했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160만 주 오늘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00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12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투신이 32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현대중공업 첫날 수급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현대중공업이 상장된 9월 17일 날 기관이 13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70만 주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연기금이 10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투신이 22만 주 순매수. 오늘 상장된 카카오페이랑 수급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대중공업 주가를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하락을 보인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계속해서 사주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매수 강도를 그다지 크게 이렇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내다 파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인 17만원대 이런 부분까지 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현대중공업처럼 2,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12월 달에 코스피 200에 이렇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카카오페이 내일 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이라도 이렇게 뭐 한두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은 오늘 뭐 3%씩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내일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모를까? 얘네들이 내일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얘네들도 이런 11선 부분이죠. 12,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이브, 프로비스, 넥스트 이런 애들을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33만원대 초반 이런 부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이 10만원대 요런 가격까지 온다면 저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졌는데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부분이었죠. 21,000원대 초반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은 연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얘네가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대로 저점에 매수를 하면 되고요. 얘네들이 또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 이런 애들을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어제 하루 이렇게 상승을 해준 반면에 오늘은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어제 매수했던 이 60만 주 외국인들은 오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200만 주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1.9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이렇게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요. 9시 10분만 돼도 이렇게 60만 주 넘게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자, 거기서 오늘 좀 특이한 원전 관련주가 있었죠. 이 일진파워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아침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죠. 자, 일진파워 제가 계속 연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1, 2, 3, 4, 5일 동안 이렇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가시권에 있는 그런 저런 차트를 어저께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진파워를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 가지고 주가를 올렸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일진파워를 100% 거래를 했을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였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 17,700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9,000원 이런 부분에 매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뒤늦게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는 물리기 딱 십상이죠. 자, 그거에 대한 정답은 두산중공업의 수급에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 매도. 그래서 제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다른 애들을 거래할 때도 두산중공업의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현황 이런 걸 잘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NFT 관련주입니다. 오늘 NFT 관련주들이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갤럭시아가 5.33% 하락을 했고요. 서울옥션은 거의 한 9%가 하락을 했죠. 갤럭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9시 30분쯤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얘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3분 봉상 윗꼬리를 만드는 긴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렇게 4, 5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경우란 모를까. 얘 혼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기란 힘들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산을 그리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일진 파워나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죠. 어쨌든 요즘에 이런 테마주들이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가 이렇게 반등폭도 없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애들은 눌림목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을 그리는 애들 요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애들은 1650원 이런 지점은 뭐 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1650원은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종가 1650원에 일부 물량 오버나잇을 해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FT 관련 테마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다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완타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얘네가 내일 다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가는 애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내일 만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 온다면 추가 매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